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진숙은 오랜만에 여정과 그 남편 진호를 함께 만나는 저녁 자리에 초대되었다. 실은 여정이 결혼한 후로 셋이 마주 앉은 건 처음이었고, 그래서인지 진숙은 유난히 긴장된 미소로 자리에 앉게 되었다. 여정은 예전처럼 밝게 웃으며 팔짱을 끼더니, 이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다니. 하며 먼저 와인을 따랐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진숙은 자꾸만 느껴지는 한 시선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진호였다. 그의 시선은 음식 위로, 테이블 끝 너머로 조심스럽게 진숙에게로 향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진숙은 그의 눈길이 자꾸만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걸 분명히 알아챘다. 진호가 건넨 첫 마디는 사소한 인사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말을 멈춘 후에도 그 시선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는 진숙의 뺨 근처를 오래 머물렀다. 그 순간 진숙은 괜히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며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척 입술을 다물었다. 심장은 잔잔한 듯 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묘한 파문이 번져가는 기분이었다. 진숙이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그치, 오빠. 여정은 웃으면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고, 진호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참, 그대로세요. 여정이 와인을 따르며 흥겨운 말투로 분위기를 띄웠지만, 진숙은 잔을 들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다. 마치 그 말투 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남자의 표정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밤의 식탁은 음식보다 시선이 더 번거로웠고 대화보다 침묵이 더 깊었다. 진숙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었지만 묘하게 간지러운 긴장감은 그녀의 어깨에 가볍지 않게 내려앉아 있었다. 여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을 소개시킨 그 순간부터 이미 이 셋 사이의 균형은 흔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숙은 여정의 말투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대학 시절 캠퍼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그때도 여정은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마치 유쾌한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우리 진호는 눈은 높지. 사람 볼 줄은 알거든. 그 말에 진숙은 웃어넘겼지만 그 속엔 어떤 기묘한 확신 같은 것이 묻어 있었고 진숙은 그걸 오랫동안 잊지 못했다. 진호를 처음 만났던 날도 떠올랐다. 여정의 소개팅에 같이 따라 나섰던 저녁, 진호는 고개를 살짝 들며 인사를 건넸고 진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너무 짧아서 설명할 수도 없는 미묘한 감정이 훑고 지나간 듯했다. 딱히 불쾌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딱히 호감도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로 진호의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날 기억나? 넌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마시고 나는 살짝 긴장해서 말도 안 되는 농담만 했잖아. 진숙이 웃으며 기억을 꺼내자 여정은 익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 근데 진호는 내가 그날 제일 말 많았다고 기억하던데. 내가. 응. 너만 기억 못하는 거야. 오빠는 너 기억 많이 해. 그 말에 진숙은 조금은 어지러운 기분으로 고개를 숙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진호가 했던 말보다 진호가 가졌던 그 이상한 시선만이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 여정이 진호에게 반했다는 사실은 분명했고 진숙은 한 발 물러선 채 두 사람의 연애를 응원했으며 결국 결혼식장에 축사를 하며 눈물까지 흘렸던 건 바로 자신이었다. 그런데 왜 그 눈빛은 그렇게 선명하게 남았던 걸까? 설마 내가 그때부터 느끼고 있었던 건가? 입술 끝에서 맴돌던 질문은 결국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진숙은 괜한 미소로 기억을 얼버무리고는 물잔을 들었다. 여정은 여전히 해맑았고 진호는 그날과 똑같은 눈빛으로 여정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진호가 와인을 따르기 위해 병을 들었고 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잔을 내밀었다. 그런데 잔을 받치려던 내 손등에 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스쳤다. 미안하다는 말도 놀란 표정도 없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그 감촉을 확인이라도 하듯 멈춰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호흡이 멎었고
시선은 잔이 아닌 그의 손끝에 머물렀다. 그 몇 초가 지나고 나서야 여정이 진호야. 진숙이 거 다 넘치겠다라고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고 그제야 내 손을 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옮겨 커피를 마시게 되었을 때도 진호의 눈빛은 내 시야 어딘가에 머물고 있었다. 여정이 화장실 간 사이 짧은 정적이 흐르며 우리 둘만 남았고 그 순간 진호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가까이 앉은 건. 나는 순간 눈을 피할까 하다 도리어 마주봤다. 가까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는 웃지 않았고 나도 웃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사이사이로 흐르던 감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걸 은근하게 말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 여정과 함께 진호를 만났던 그날 첫 느낌이 어땠는지, 그의 눈빛이 얼마나 길게 나를 훑었는지, 그때의 어긋난 시선이 지금도 여전히 내 어깨 너머로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었고 그 역시 잔을 들었다. 우리 둘 다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마셨다.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말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그날의 공기에는 손이 닿았던 그 순간만큼이나 오래 남을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여정이 출장이라고 했다. 갑작스럽지도 않았고 특별하지도 않았다. 가끔 있는 일이었고 진숙은 늘 그렇듯 잘 다녀와라는 메시지 하나로 그날의 통화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날 여정이 없는 날이라는 사실이 유독 또렷하게 느껴진 건 진호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메시지 때문이었다. 근처에 왔는데 혹시 점심 괜찮으세요? 처음엔 뜸을 들이며 문자를 몇 번 다시 읽었다. 문장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진숙은 조금은 서두른 옷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원래는 그저 짧은 외출, 평소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도 될 자리였지만 이상하게도 립스틱 색 하나를 고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랜만이에요, 진숙 씨. 그러게요. 갑자기 연락해서 좀 놀랐어요. 그래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어요. 식당은 회사 근처 조용한 곳이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라 사람도 많지 않았고 창가 자리엔 볕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둘 사이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예전에 나 소개받은 날 기억나요? 당연하죠. 그날 여정이 반쯤 억지로 데려갔던 날이잖아요. 사실 그날 처음엔 여정보다 진숙 씨가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 말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진숙의 마음속에 번졌다. 순간 대답을 잃은 채 잔에 남은 물을 바라보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건 너무 늦은 고백 아닌가요? 늦은 건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그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을 만큼 조심스럽고 묘하게 따뜻했다. 여정이 없는 평일 점심. 그 자리에 앉은 건 두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한 끼가 아주 서서히 선을 흐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날 둘 다 애써 모른 척했을 뿐이다. 비가 내렸다. 말없이 내려오던 봄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했다. 진숙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고 진호는 늦게 나타나 조심스럽게 그 곁에 섰다. 비가 더 올 것 같아서요. 그런 말 한마디로 같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서 숨을 섞었다. 진숙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그 순간 진호의 손등이 자신의 손목 가까이를 스쳤다. 그 감촉은 너무도 얇았고 미세했지만 그 안에 흐르던 온기는 지나치게 또렷했다. 따라올래요? 진호는 그렇게만 물었고 진숙은 한 걸음 앞서 걸어 나갔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여정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정해진 듯한 발걸음으로 진호의 아파트에 들어섰고 낯선 조명의 따뜻함과 너무도 익숙한 향기 속에서 조용히 구두를 벗었다. 진숙 씨, 커피 마실래요? 그럴까요? 그냥 뭐든 괜찮아요. 차가운 물 말고 따뜻한 걸로 줄게요. 그는 냉장고를 닫고 물을 끓이며 등을 보였고 진숙은 식탁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끝을 모았다. 빗방울 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실내는 조용했다.
그녀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다. 위험은 언제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것은 항상 이렇게 조용히 다가오니까. 그가 걸어왔다.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맞췄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그날 오후 커피숍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잔상의 끝이었다. 둘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더 가까웠다. 그리고 진호가 다시 묻지도 않고 다가왔다. 그녀의 어깨를 지나 턱에 손을 얹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진숙은 잠깐 숨을 멈췄지만 피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눈을 감았다. 그렇게 서로의 숨결이 닿고 입술이 맞닿은 순간 오랜 시간 막아왔던 모든 감정이 금이 가듯 흔들렸다. 그것은 우발적이지도 않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입맞춤보다 먼저 그녀를 무너뜨렸다. 진호는 말이 없었고 진숙도 그러했다. 감정은 단어보다 앞섰고 그날 밤은 서로에게 핑계를 묻지 않았다. 진호는 진숙의 손을 끌어당기며 침실 쪽으로 천천히 걸었고 진숙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도 뒷걸음질하지도 않았다. 괜찮아요? 아니요. 근데 멈추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밤, 그 순간, 그 집안에서는 누구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발끝이 닿은 곳에는 비가 들이치지 못했다. 서로를 안고 놓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한밤을 지났고 새벽녘이 되어 침대 위에 남은 온기만이 그 밤의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진숙은 다시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피부는, 기억은 진호의 것이 되었고 그건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털어놓을 수도 없는 깊은 침묵으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진숙은 눈을 뜨자마자 숨부터 골랐다. 낯선 천장에 섰고 틈마저도 익숙하게 느껴질 틈 없이 그녀는 덮어놓은 이불 속에서 숨을 꾹 참고 있었다. 시트에 남은 체온과 어젯밤의 잔향이 너무 생생했고 창밖에서 떨어지는 햇살은 너무 맑아서 잔혹했다. 발끝이 이불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머릿속에서 들려왔다. 이건 아니야. 침묵처럼 똑 떨어지는 한마디였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무작정 옷부터 찾아 입었다. 바닥에 흘러있던 블라우스를 주워들고 주름진 치마를 손으로 쓸어내며 거울을 피해 시선을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숙 씨, 후회해요? 그 목소리는 지나치게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오히려 진숙의 숨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이라는 건 애초에 필요 없는 문제일지도 몰랐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진호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다. 진숙 씨, 나 그냥 묻고 싶었어요. 어젯밤 당신 눈빛 그게 다였던 거냐고. 그는 말끝을 흐렸고 진숙은 그대로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진호 씨는 그 순간만 기억하세요. 그게 나아요.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쿵 하고 울리는 문소리보다 더 크고 무거운 건 그녀의 심장이었다. 복도에 섰을 땐 구두 소리가 낯설게 들렸고 그 짧은 거리도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집을, 그 기억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까지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비가 그친 초저녁, 여정이 돌아온다는 소식과 함께 오랜만에 셋이 다시 만났다. 와인잔을 들고 웃는 여정은 언제나처럼 화사했고 진호는 무심한 듯 스테이크를 썰었다. 하지만 진숙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목이 막혔다. 진호의 옆모습이 자꾸만 시야를 가득 메웠고 여정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그의 손끝이, 입꼬리가, 잔을 드는 각도가 어제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다시는 마주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 이후로 그와 더 많은 눈을 마주치게 됐다. 진수가, 너 요즘 얼굴 좋아 보인다. 그치, 오빠. 여정의 말에 진호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조용히 달라졌다.
네,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았고, 진숙은 웃으려다 잔을 꼭 쥐고 고개를 돌렸다.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몸에 먼저 새겨져 있던 본능을 이길 만큼 강한 이성이 아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여정은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둘만 남은 거실엔 와인 한 병이 남았고, 진호는 천천히 병을 들어 잔에 따랐다. 조금만 더 마실래요? 그날처럼 조용히. 진숙은 대답 없이 잔을 들었고, 그의 시선이 따르던 와인보다 더 붉은 감정을 흘렸다. 여정 자요. 진호가 낮게 속삭였다. 그 말에 진숙은 몸을 돌려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를 바라봤다. 눈빛은 이미 그날의 밤을 떠올리고 있었고, 공기는 조용히 땀을 흘리고 있었다. 진호가 다가오자 진숙은 손을 들어 그의 가슴을 막았다. 오늘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어줬잖아요. 진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진숙은 그 손을 붙잡으려다 이마를 숙였다. 숨이 깊어지고 망설임이 쌓이기 시작한 순간 그가 속삭였다. 그날 이후로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눈앞이 흐려졌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보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체온이 더 크게 느껴졌다. 진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고, 진호는 그녀의 볼에 손을 올렸다. 안 돼요. 지금은 진짜.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녀의 몸은 한 발 물러나지 않았고, 진호의 숨결이 닿는 그 짧은 거리에선 이미 말보다 더 많은 대답이 오갔다. 그럼 내가 물을게요. 뭘? 그날 밤 후회했어요? 진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고, 그 순간 그의 이마가 이마에 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온몸을 휘감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격렬하지 않았고 거칠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는 것. 그게 모든 대답이었다. 옷깃이 흔들리고 손끝이 천천히 목선을 따라 움직였다. 진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기며 귓가에 입을 댔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면 그렇게 해요. 그 말에 진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더는 도망칠 곳도 없다는 듯 천천히 그의 어깨에 이마를 묻고 말했다. 허락한 것도 막은 것도 아닌 채로 그냥 넘어졌다. 여정과 점심 약속을 잡은 날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창가 자리에 앉은 진숙은 여정의 익숙한 수다에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앞의 메뉴판은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다. 여정의 손이 컵을 잡을 때마다 진숙의 핸드백 안에 울린 작은 진동 하나가 귓속을 찌르듯 울렸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바빠 보여? 여정이 쓱 눈치를 챘는지 물었다. 아, 오늘 거래처에서 자료 요청이 있어서. 진숙은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한 번만 더 바라봤다. 진호의 메시지. 지금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손끝이 떨렸다. 진숙은 웃으며 커피를 천천히 들었고, 여정은 계속해서 어제 저녁 회식 자리 이야기를 이어갔다. 단어 하나하나가 머리 위로 흘러내릴 뿐 진숙의 마음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라는 이성의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어쩐지 이번엔 그 속삭임조차 작고 약해 보였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응, 천천히. 여정은 별 의심 없이 물 한 모금을 넘겼고, 진숙은 천천히 일어나 테이블 옆으로 비켜섰다. 핸드백을 움켜쥔 손이 그제야 제 마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진숙은 알았다. 화장실 대신 향한 곳은 카페 맞은편 조용한 골목에 세워진 검정색 SUV였다. 차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진호의 시선이 먼저 들어왔고, 진숙은 조심스레 그 시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진호가 낮게 말했다. 나도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우리. 진숙의 말은 웃음 같았지만 그 안엔 묘한 전율이 섞여 있었다. 진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보고 싶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카페 안의 시간보다 더 선명하게 그녀를 흔들었다. 진숙은 그를 마주보며 살짝 숨을 고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아직도 이런 문장에 흔들리는 걸까? 왜 그 한 문장을 듣기 위해 이렇게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걸까? 차창 밖으로는 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 카페 안에 남겨둔 여정은
아직도 진숙이 돌아올 거라 믿고 있을 터였다. 거짓말 하나, 부재 하나가 지금의 이 시간을 만든 셈이었다. 잠깐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되게 길어지는 순간 진호의 손이 조심스레 그녀의 손등 위에 놓였다. 잠깐만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게 참 무섭게 들려요. 요즘엔. 진숙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무섭고도 좋죠. 진호의 눈동자는 그녀의 말을 가볍게 받아내면서도 그 안에서 깊은 농도가 일렁였다. 진숙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진호의 손이 살짝 그녀의 손가락을 덮었고 그 작고도 확실한 접촉은 어떤 허락처럼 다가왔다.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돌아갈게요. 그쪽으로. 진숙은 조용히 말했고 진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차문이 닫히고 그녀가 다시 카페 문을 열었을 땐 여정은 화장실 줄 길었어 라고 웃으며 물었고 진숙은 또 한 번 응 좀이라고 대답했다. 그 한낮의 작은 외출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들킬 수 없는 낮을 넘고 있었다. 진호의 셔츠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건 내가 처음 맡았던 향이기도 했고 여정이 늘 뿌리던 향이기도 했다. 시트러스와 머스크 사이를 오가던 그 잔향은 예전엔 친구의 채취로 여겨졌지만 이젠 그 남자의 가슴팍에 스며든 뒤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 냄새를 따라 고개를 기울였고 그 향기 속에 묻힌 얼굴을 잠시 숨겼다. 그 향수 여정이 쓰는 거예요. 조용히 내뱉은 말이 방 안에 번졌다. 진호는 대답 대신 내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말 대신 손끝으로 감정을 건넸고 나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거기 머물렀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뚫고 당신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낮게 말했다. 마치 허락을 구하지 않겠다는 듯 이미 정해진 답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향기 너머로 여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친구가 늘 웃으며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 나란히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던 날, 고백을 거절당한 밤에 같이 울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마음을 흔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여정을 떠올리면서도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죄책감과 쾌락, 금기와 위안이 겹쳐져 나를 갈갈이 찢었고 그 와중에도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숙 씨,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만 생각났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을 뿐이다. 눈앞에 그가 친구의 남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로 보였고 나를 향한 열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셔츠 단추 하나가 풀렸고 그 틈으로 목선이 드러났다. 그 자리에 여정의 향수가 남아있는 듯해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더듬었다. 이거 아직 남아있네요. 그럼 지울게요. 당신으로.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죄책감이 들어갈 틈도 없이 입술이 서로를 삼켰다. 진호 씨, 지금 이건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말을 잇는 대신 우리는 다시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방 안엔 다시 여정의 향기가 떠돌았다.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릴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유혹이었다. 나는 머리맡에 놓인 여정의 사진을 피해 시선을 돌렸고 그는 조용히 커튼을 닫았다. 그 밤 우린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욕망이 아니라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여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었지만 그 웃음 너머엔 알 수 없는 감정의 결이 숨어 있었다. 둘이 참 잘 맞는 것 같더라. 진숙은 그 말에 웃어야 할지 긴장해야 할지 잠시 숨을 고른다. 그러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꾸했다. 뭐야, 갑자기. 무슨 말이야 그게. 목소리는 되도록 평온하게 담았지만 손끝엔 미세한 떨림이 번지고 있었다. 여정은 와인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유리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툭 던지듯, 그러나 꽤 단단하게. 진호가 너랑 있으면 말이 많아지더라. 그게 보기 좋았어. 진숙은 잔을 들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여정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걸까?
진숙은 몇 번이나 여정의 눈을 마주하려 했지만 정작 눈이 마주쳤을 땐 먼저 피하게 되었다. 그 눈빛이 자꾸만 묻는 것만 같아서. 혹시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진호와의 일이 그저 한 번의 실수로 끝났다면 아마 이 정도로 떨리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진 감정은 실수라는 단어로는 더 이상 가려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진호는 분명 말했다. 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만 괜찮다면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진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침묵은 동의가 되어버렸다. 여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진호가 좀 이상하긴 해. 근데 그게 나쁜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너처럼 편안해진 느낌. 진숙은 그 말에 와인잔을 입에 가져다 댔고 향이 아닌 알코올만 목구멍을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그 밤 여정의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건 의심이었을까, 암시였을까, 혹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진숙은 방으로 돌아와 불 꺼진 침대에 눕는 순간까지도 여정의 말투와 표정을 떠올리며 눈을 감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여정도 일부러 그 말을 꺼낸 건 아닐까? 모르는 척 웃는 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은 죄책감을 가장 먼저 조여온다. 함께 웃던 시간들이 이제는 무겁게 짓눌렀다. 여정의 얼굴을 마주할수록 진숙의 가슴 어딘가엔 누르듯 답답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미안함만도 죄책감만도 아니었다. 진호를 향해 마음이 움직였던 순간부터, 아니 처음 그 눈빛을 기억해낸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는 틀어져 있었던 걸까. 진숙아,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 넌 언제든 환영이니까. 여정은 여전히 밝았다. 오히려 너무 밝아서 진숙은 그 해맑음이 비수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입꼬리를 억지로 올린 채 웃었지만 혀끝에 맴도는 대답은 미안해였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하고 커피의 쓴맛처럼 내려앉았다. 진숙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잎은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자기 마음처럼 흔들린다 느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그냥 우연히 겹쳐진 감정일 뿐이야.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해 보려 했지만 몸이 기억하는 떨림은 너무도 생생했다. 진호의 셔츠에서 풍기던 익숙한 향, 손끝으로 스치던 온기, 눈을 감고 입을 맞췄던 순간의 온도까지. 그 모든 장면이 지워지지 않은 채 뇌리 깊숙한 곳에서 진숙을 조용히 흔들었다. 밤마다 진숙은 베개 옆을 더듬었다. 손이 닿지 않는 허공에 다다르면 스스로를 붙잡듯 이불을 쥐고 눈을 감았다. 여정아,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자신의 속삭임에조차 귀를 막고 싶은 밤들이 이어졌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기울었다. 가장 지켜야 할 사람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자각이 매 순간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진호의 메시지는 한 줄뿐이었다. 잘 지내요? 진숙은 그 메시지를 삭제했다. 하지만 손끝의 흔들림은 이미 삭제할 수 없는 마음의 파문을 말하고 있었다. 그날 여정의 눈빛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말끝이 흐르지도 않았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진숙은 그 침묵에 숨이 막힐 듯했다. 핸드폰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진호와의 대화, 그리고 지워두지 못한 메시지 몇 줄.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여정의 첫 마디는 너무나 또렷했다.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진숙은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 꺼낸다고 달라질 게 있을지조차 감이 오질 않았다. 식탁 위로 놓인 찻잔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고 방금 전까지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은 이미 오래전 일처럼 잊혀졌다. 여정은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아주 평범한 톤으로 물었다. 진호랑 자주 연락해. 그 말에 진숙은 작은 숨을 내쉬며 눈을 깔았고 테이블 아래로 떨어지는 시선 하나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해버렸다. 이해를 바라는 눈빛도 후회를 말하는 표정도 없었다. 그저 들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적은 깊어졌고 모든 감정은 말없이 무너져 내렸다.
진숙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하지만 그 단어는 너무 가볍게 흩어졌고 여정의 얼굴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진숙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끝이 누구의 것인지, 누구를 향한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채 그녀의 손끝은 그날 처음으로 너무 차갑게 떨렸다. 가방 하나였다. 여정은 손에 든 그 가벼운 짐을 들고 조용히 문 앞에 섰다. 입술은 굳게 다물렸고 눈동자엔 젖은 감정이 들어있지 않았다. 진숙은 입을 떼지 못한 채 몇 걸음 뒤에서 여정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말해야 해, 뭐라도 말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리 외쳤지만 혀끝에 닿은 단어들은 다 흐물거리고 말았다. 입안에서만 맴돌다 삼켜진 말들은 이미 늦어버린 미안함이었다. 여정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숙을 향해 말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눈빛 잘 써. 그 말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고 동시에 너무 정확해서 진숙의 숨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여정아. 진숙은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 그녀의 등에 닿지 않았다. 그리운 얼굴 하나, 무너지지 않은 눈빛 하나. 여정은 끝내 울지 않았고 진숙은 끝내 붙잡지 못했다. 현관문이 천천히 닫혔고 딸깍 하는 소리만이 방 안에 남았다. 그 짧은 기척이 모든 걸 정리한 듯 조용했고 그만큼 확실했다. 진숙은 문 앞에 선 채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잡지 않은 손이 후회됐고 잡을 수 없었던 용기가 원망스러웠다. 그녀는 누구보다 오래 알고 있던 친구였고 누구보다 깊이 상처 입혔던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여정은 떠났고 울지 않았고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더 깊은 벌처럼 느껴졌다. 진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런 발자국 소리도 돌아오는 인기척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문이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 듯 문고리를 바라봤다. 하지만 열리는 건 마음뿐이었다. 그 안에서 무너지고 부서지는 건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걸. 그제야 아주 천천히 실감하고 있었다. 진호와의 마지막 통화는 생각보다 짧았다. 말을 아끼는 쪽도 피하는 쪽도 없었지만 더는 붙잡지 않기로 둘은 조용히 합의한 듯했다. 우리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진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러나 말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고 귀에 닿은 진호의 한숨은 오히려 천천히 그녀를 무너뜨렸다. 결국 우린 그냥 잠깐이었던 거였어요. 맞죠. 진숙 씨는 그날 후회했어요? 후회할 시간도 없이 끝났어요. 그냥 어리석었어요. 그 말은 상대를 향한 원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꾸짖음에 가까웠고 그 감정은 어제부터 쌓인 게 아니었다. 여정에게 미안했고 진호에게 아팠고 자신에게 화가 났다. 진호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종종 대답보다 더 아프다는 걸 진숙은 알았다. 그들은 애초에 끝이 있는 감정에서 출발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를 밟고 시작된 감정은 끝까지 타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걸까? 그날 저녁 진숙은 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 대신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예전보다 조금 더 말라 보였고 웃지 않아서 입꼬리의 주름도 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눈동자가 낯설었다. 사랑이었다고 믿었던 그 감정은 결국 누구에게도 이름 붙여질 수 없는 무언가였고 진숙은 그걸 이제야 깨달았다. 그와 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말하듯 내뱉은 그 한마디가 오히려 가장 명확한 결론처럼 마음속에 박혔다. 그리고 창밖으로 흩날리는 바람을 보며 진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남겨진 잔은 남겨졌다는 사실보다 왜 남겨졌는지를 되묻는 순간에 더 무너지니까 그녀는 이제 묻지 않기로 했다. 여정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진호의 번호도 지운 지 오래였고 그저 습관처럼 손에 쥔 휴대폰만 한참 바라보다 꺼버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차가운 이른 봄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진숙은 어느 골목 벽면에 붙어있는 누군가의 결혼사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흑백으로 인화된 평범한 앨범 속 한 장면. 그 속의 여정은 웃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는
진호였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발끝이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서로의 과거를 덮은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에 진숙은 어이없는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느끼며 뒤돌아섰다. 누군가 물었다면 아무 일 아니라고 했겠지만 그 사진 한 장이 가슴 한복판을 때리고 있었다.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어. 진숙은 입안으로 조용히 그 말을 삼키듯 중얼였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멎은 듯 느껴졌다. 아무도 모르게 무너졌던 밤, 아무도 모르게 선을 넘었던 두 사람의 몸짓, 그 뒤에 남겨진 흔적은 오히려 침묵 속에서 더 또렷하게 살아있었다.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짐은 이제 오래된 짐작처럼 어깨 위에 익숙하게 자리 잡았고 누구도 묻지 않는 대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계속 흘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제 여정도 진호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들처럼. 하지만 진숙은 스스로 안다. 그 이름 하나, 그날 밤 하나가 자신을 어디까지 무너뜨렸는지를. 그날 이후로 진숙은 다시 누구의 이름도, 그날의 감정도 함부로 꺼내지 않았다. 마치 그 이름을 부르면 다시 무너질까 두려운 사람처럼, 마치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처럼. 잠시 멈췄던 걸음을 다시 옮기며 진숙은 잊은 척, 덤덤한 척, 그렇게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왔다.